안녕하세요. 초헬프코치입니다. 사람들이 흔히 하는 표현 중에 치아 건강은 오복 중 하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동양의 고전 서경에서는 오복은 장수하는 것, 재산이 넉넉한 것,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것, 덕을 좋아하는 것, 명대로 사다가 죽을 때 편안히 돌아가는 것을 들고 있는데 치아 건강이 오복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 속설입니다. 하지만 치아 건강은 오복보다도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람은 치아 건강에 따라 평균 수명이 10년에서 20년 차이가 나기도 하기 때문에 치아 건강이 안 좋다면 수명은 줄어들게 되며 또 나이가 들수록 치과 치료 비용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치아에 문제가 생겨 음식물을 씹는 저장 능력이 저하되면 뇌의 학습 능력과 기억력이 줄어들어 치매 위험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처럼 치아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나도 모르는 사이 치아를 망가뜨리는 생활 속 습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입으로만 호흡하는 행동입니다. 동의보감에는 입안에 생기는 침은 인삼이나 녹용보다 더 좋은 보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은 약 99%가 물로 되어 있는데 물은 입안을 흐르면서 음식 찌꺼기와 세균이나 독소를 씻어 입안을 깨끗하게 합니다. 또 침 안에는 리소자임이나 락토페린과 같은 물질이 있어 항균 작용을 하고 구강 내 산도가 산성이 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때문에 침이 많이 나오는 사람은 충치가 잘 생기지 않습니다. 하지만 코로 숨을 쉬는 것이 아닌 구강 호흡을 하게 되면 침이 말라서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때문에 충치나 치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입냄새도 심해지게 됩니다. 또 수면 중에 입으로 숨 쉬는 사람들이 많은데 뉴질랜드 오타고 치과대학 연구팀은 수면 중 구강호흡이 충치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건강한 성인 10명을 대상으로 수면 중 구강호흡을 하는 상태와 코로 호흡하도록 하는 상태로 나눠 구강 내 산도를 측정한 결과 코로 호흡할 때의 구강 내 평균 산도는 7로 중성이었던 데 반해 입으로 호흡을 하며 잘 때는 산도가 일시적으로 3.6까지 떨어졌습니다. 보통 충치균은 산도 5.5 이하의 산성 상태에서 활성화되기 때문에 구강 내부가 산성으로 변하면 충치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됩니다. 이외에도 구강호흡은 기관지와 폐 등도 차고매 마르게 각종 호흡기 질환을 야기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구강호흡은 안면 비대칭 또는 하악의 발달까지 유발하기 때문에 가급적 입보다는 코로 숨쉬는 습관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식후 바로 양치질하는 습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치질은 식후 3분 이내 해야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먹는 음식에 따라 양치질 시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입안은 본래 중성인데 커피나 탄산음료, 와인과 과일 등 산성이 띠는 음식을 섭취하면 입안과 치아 표면이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때 양치질을 하게 되면 범랑질과 상아질이 벗겨지면서 치아가 더 빨리 상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치아가 부식돼 충치에 더 취약해집니다. 산성으로 변한 입안은 약 30분 이후에는 침을 통해 다시 중성을 띠게 되기 때문에 이후 양치질을 하는 것이 치아의 손상을 덜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양치할 때 헛구역질하는 습관입니다. 양치하면서 혀를 닦을 때 헛구역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구역 반사 현상으로 목에 갑자기 이물질이 들어가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 몸이 유발하는 자연현상입니다. 하지만 헛구역질을 반복하게 되면 위산이 입으로 올라와 치아를 부식시킬 수 있고 식도에 염증이 발생하는 역류성 식도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혀 안쪽을 닦을 때는 칫솔을 갑자기 밀어넣지 말고 혀 앞쪽부터 살살 닦아 이동해야 하며 칫솔로 혀를 닦으려고 할 때 구역 반사가 심하다면 혀 클리너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칫솔 머리가 너무 커도 이물감이 더해져 헛구역질이 심해질 수 있으므로 칫솔모가 작은 칫솔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양치질 중 입을 너무 크게 벌리는 것 역시 혀 뒤쪽 여러 조직이 밀착되면서 헛구역질을 유발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뜨거운 음식을 먹고 바로 차가운 물을 마시는 습관도 치아 건강에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차갑거나 뜨거운 음식을 번갈아 가며 먹게 되면 입안의 온도 차이가 크게 나서 치아의 부피가 늘어났다 줄어들어 치아 표면에 얇은 금이 생길 수 있고 이것이 반복되면 치아에 균열이 생기게 되고 시리거나 통증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 지나치게 차가운 음식과 뜨거운 음식을 동시에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중간에 미지근한 물을 마셔주는 것으로 어느 정도 구강 내 온도를 중화시켜주는 것이 좋으며 뜨거운 음식을 먹은 후에는 치아에 자극을 주지 않을 정도의 미지근한 물로 양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는 양치 후 가글하는 습관입니다. 입냄새 제거를 위해 양치 후 가글을 하는 사람들이
성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양치 후 입안에는 치약의 계면활성제가 완벽하게 씻겨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속 잔여 계면활성제가 가글에 포함되어 있는 염화물들을 만나 결합하면 오히려 치아를 변색시킬 수 있습니다. 또 구강청결제는 입속에 유해한 세균을 제거하는 효과가 있지만 과하게 사용하면 입 안에서 활동하는 좋은 세균까지 없애게 됩니다. 특히 입속의 유익균에는 당뇨병과 비만을 억제하는 균도 포함되어 있는데 미국 하버드 대학 공중보건대학원 연구팀은 구강청결제 남용이 당뇨병의 위험을 55% 높인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시중에 판매되는 대부분의 구강청결제에는 알코올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데 알코올 성분은 휘발하면서 수분을 함께 뺏어가 구강을 마르게 하여 오히려 충치와 잇몸병 위험이 커지고 구취가 심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구강청결제는 특별한 질병이 없을 경우에는 가급적 양치할 시간이 없을 때 사용하거나 사용 시 양치 후 30분 이후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6번째, 양치할 때 치약을 듬뿍 짜는 습관도 치아에 안 좋은 습관입니다. 칫솔모의 절반 이상 차지할 정도로 치약을 너무 많이 짜면 거품이 많이 나서 충분한 시간 동안 양치하는 데 방해가 됩니다. 또 입을 헹군 후에도 계면활성제 등 해로운 성분이 많이 남게 되어 입안을 쉽게 건조하게 만들어 오히려 입냄새를 유발하고 세균 번식도 쉬워지게 됩니다. 양치질 할 때는 치약을 칫솔모 길이의 2분의 1 또는 3분의 1까지 짜서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7번째는 칫솔 제대로 보관하기입니다. 칫솔을 보관할 때 집에서는 화장실, 회사에서는 서랍 안에 놓는 경우가 많은데 화장실과 서랍 안은 습하고 통풍이 잘 안 돼 세균이 쉽게 번식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보관된 칫솔은 변기보다 13배 이상의 세균들이 증식한다고 합니다. 이는 결국 세균 막대기를 자신의 입안에 넣는 셈으로 칫솔에 붙은 수많은 세균으로 인해 여러 잇몸 질환이나 충치 발생률을 높일 수 있으며 감기나 폐렴 등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때문에 양치질 후에는 칫솔을 깨끗이 헹군 다음 햇볕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 보관하는 것이 좋으며 칫솔 여러 개를 같이 두면 칫솔 간의 교차 오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칫솔은 가급적 따로따로 보관하고 함께 보관할 경우에는 칸이 나눠진 칫솔 꽂이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8번째는 333 법칙이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3번, 식후 3분 이내 3분 이상 양치질을 하라는 333 법칙은 앞서 설명한 대로 산도가 높은 음식이나 음료를 먹은 후에는 적용될 수 없으며 또 우리가 자는 동안에는 침의 분비량이 10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되어 중화작용을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충치 발생 위험이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때문에 음식을 먹지 않았더라도 자기 전에 좀 더 신경 써서 양치질을 한 번 더 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의 차이가 곧 인생의 차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